안녕하세요.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. 지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한 주간인데, 와, 미국 증시가 정말 뜨거웠어요. 네, 맞습니다. 아주 기록적인 한 주였죠. 네,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. 와, 정말 지수들 움직임이 대단했어요. S&P 500이 주간으로 보면 3.4% 올랐고 네, 나스닥은 무려 4.2%나 뛰었죠. 4.2%. 와, 다우존스도 3.8% 상승. 거의 한 달 만에 최고 상승률이라고 하던데요? 네, 맞아요. 특히 그 금요일장 막판에 힘이 붙는 모습이었죠. 맞아요. 대체 이렇게 강했던 이유가 뭘까요? 뭔가 큰 호재가 있었나요? 네,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. 일단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건 아무래도 미중 간에요. 그 히토류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? 이게 좀 높아졌다는 기대감이 있었고요. 아, 그 이슈가 있었군요. 네. 그리고 또 이란하고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긴장도 조금은 누그러지는 그런 기미가 보였고요. 네네.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줄어든 거군요. 그렇죠. 마지막으로 이제 연준이 머지않아 금리를 내릴 거다 이런 기대 심리 이게 다 합쳐지면서 투자자들이 좀 더 위험 자산 쪽으로 확 쏠린 거죠. 아, 그렇군요. 여러 가지가 딱 맞아 떨어졌네요. 네, 그중에서도 특히 기술주들 정말 대단했잖아요. 맞습니다. 뭐 요즘 계속 그렇지만 인공지능 AI에 대한 열기가 정말 식을 줄 모르면서요.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아주 큰 빅테크 기업들 네, 그리고 엔비디아도 빼놓을 수 없죠. 그럼요. 엔비디아 포함해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그냥 시장 전체를 끌어올렸습니다.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찍은 것도 사실상 이 기술주들 힘 덕분이었죠. 와, 정말 AI 모멘텀이 계속 되는군요. 근데 이렇게 시장 전반이 좋은 분위기였는데도 개별 기업들로 들어가 보면 좀 얘기가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. 그렇죠. 항상 그렇죠. 네, 테슬라가 로보택시 발표 하나로 8% 넘게 급등했던데요. 이건 정말 뭐랄까 대단한 반응 같아요. 네, 테슬라는 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움직이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. 로보택시라는 게 워낙 파급력이 클 수 있으니까요. 네, 반면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주가가 꽤 많이 빠졌더라고요. 네, 거기는 이제 2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소식이 있었어요. 이게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채권인데 아, 그럼 기존 주주들한테는 좀 희석 우려가 있겠네요. 그렇죠. 당장 자금 조달은 되지만 그게 꼭 호재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거의 10% 가까이 급락했으니까요. 10% 크네요. 그리고 암젠 사례도 저는 좀 흥미로웠어요.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는 좋다는데 오히려 주가가 빠졌다고요. 5.8%나요. 네. 그게 참 시장이 복잡하다는 걸 보여주는 지점인데요. 임상 결과 자체는 긍정적이었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경쟁이 너무 심해지는 거 아니야? 이런 우려가 더 컸던 거죠. 아, 약은 좋아도 경쟁자가 많아지면 예전만큼 돈 벌기 힘들 거라는 걱정이군요. 바로 그겁니다. 단순히 좋은 뉴스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경쟁 구도나 전체 시장 환경까지 다 계산에 넣는다는 거죠. 네, 이해가 됩니다. 그럼 이런 주식 시장의 열기가 채권 시장에는 좀 다른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.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꽤 내려갔더라고요. 4.38%에서 4.26%까지. 기가 좀 둔화될 수 있겠다. 혹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. 이렇게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금리 인하 기대감이 채권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거군요. 네, 물론 연준 내부에서는 의견이 좀 갈려요. 파월 의장은 계속 신중해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위원은 당장 7월에 내려야 한다.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. 좀 혼란스럽긴 하죠. 네, 약간 혼선이 있군요. 그래도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쨌든 좀 완화 쪽으로, 금리 인하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에요. 달러 가치가 연중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도 이런 기대감하고 관련이 깊다고 봐야죠. 아, 달러 약세도 같이 나타났군요. 네. 금이나 유가 같은 다른 자산들은 어땠나요? 비교적 조용했던 것 같은데요? 네, 금은 온스당 3,370달러 선에서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. 그냥 안전자산 수요를 꾸준히 유지하는 정도였고요. 유가는요? 중동 이슈가 있었잖아요. 네, 그래서 중동 불안감 때문에 잠시 오르긴 했었는데 다시 배럴당 75달러 수준으로 좀 돌아왔습니다. 뭐 큰 흐름을 바꿀 만한 그런 변화는 아니었어요. 그렇군요. 그 외에 또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었을까요? 이번 주에? 미국 은행들 소식이 있었네요.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죠.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지 보는 시험인데 이걸 주요 은행들이 다 통과했습니다. 오, 다행이네요. 은행들이 튼튼하다는 거니까요. 그렇죠.
그래서 앞으로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겠다. 이런 기대감이 생기고 있죠. 좋은 소식이네요. 다만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었는데요. 5월 소비자 지출이 전달보다 0.1% 줄었다는 발표가 나왔어요. 아, 소비가 조금 둔화된 건가요? 네, 그럴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거죠. 이게 앞으로 계속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. 이번 주는 그 지정학적 위험이 좀 줄어들고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도 생기고 또 결정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이 세 가지 요인이 딱 맞물려서 시장이 강하게 상승한 한 주였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특히 기술주가 상승을 이끌었고요. 그렇죠. 기술주가 주도했고 채권 금리는 하락하고 달러는 약세를 보였죠. 이게 비단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네, 결국 이번 주 시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했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긍정적인 요인들하고 또 동시에 소비 둔화 같은 약간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함께 나온 좀 복합적인 신호들이 나타난 한 주였네요. 맞습니다. 이런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시장을 전망하시는데 중요한 어떤 기준점, 렌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떤 요인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. 네,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번 주 시장은 분명 긍정적인 뉴스들에 크게 환호했잖아요. 네, 그랬죠. 하지만 동시에 발표된 그 소비 지출 감소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연준 내부에서 여전히 엇갈리는 금리 인하 신호 같은 그런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 네, 맞아요. 과연 지금 시장의 이런 낙관론이 앞으로 이런 불안 요소들을 계속해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을 좀 염두에 두시고 다음 시장을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도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